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기 유학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기가 더 좋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원장님, 제가 이제 우리 원장님 한 25년 동안 이제 이쪽을 전문적으로 해오셨잖아요. 예. 저는 이제 학교 투어를 한 20년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예. 학생들이나 학부형하고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면서 그 사람들이 유학을 해오면서 느꼈던 어떤 실패담이라든지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은 저희도 이제 저희 회사 드림투어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저희가 IB뿐만 아니라 보딩스쿨, 특수학교 이런 것들을 전자북을 만들었어요. 어떤 보딩스쿨이나 유학을 갈 때 제일 먼저 고려할 사항이 어린 아이잖아요. 그러면 언어적인 부분도 이제 그렇게 아주 능숙치가 않고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또 아이가 미성년자이면서도 외국에서 혼자 살아야 된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혼자 다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란 것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장애가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비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아이가 A라는 학교에 갔을 때 과연 그 학교가 아시안 문화나 그런 특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갖춰져 있느냐. 영어로 말하면 굿 매치. 얼마나 이 학교랑 잘 매치가 되느냐. 그렇죠. 미국 학교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대학교 다 특징이 틀립니다. 그렇죠.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먼저 아이가 남녀공학을 가는 게 좋을지, 그 다음에 도시 근교에 사는 애가 좋을지, 완전히 시골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애가 좋을지, 또 아니면은 데이스쿨도 있잖아요. 예, 데이도 있는데 데이라는 부분은 엄마가 와서 살아야 되고 누군가가 거기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제한적이지. 가디언도 좀 힘들고요. 케어하기가 24시간 되는. 이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가 이 학교가 아카데믹이 굉장히 라이팅 포션이 강하다. 다시 말하면 글쓰기, 작문이 굉장히 강한 학교다라는 학교가 있을 거고, 이쪽은 예를 들면 수학이나 과학 쪽이 좀 강한 학교라고 이렇게 가정했었어요. 그런데 수학, 과학이 무조건 강하다고 그 학교가 반드시 라이팅이 그 작문이 약하다고 할 수 없고, 라이팅이 예를 들면 작문이 강한 학교 수학, 과학이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다음에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 도움이라든지 뭔가 도움을 받고 엑스트라로 뭔가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산속에 있으면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아이는 도시 근교에 가갖고 아이가 주말에 아무 때나 엑스트라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하는 로케이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원장님 왜 여쭤봤냐면,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중간에 포기하고 하는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게 이제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 IB 쪽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월등히 뛰어나고 집안도 좋고 이제 그런 환경에 학생들 많이 접하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그렇죠.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만나다 보니까 한국에서 뭐 은행원에 근무하고 부모가 또 이제 형편이 안 되는데도 아이를 미래를 위해서 힘들게 보낸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 한국의 유학원에서 학교를 선정을 해줄 때 솔직히 가는 본점이 여기까지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이제 어떤 커미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꽤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여쭤본 거, 아이가 그 학교가 얼마만큼 아시안 사람들에 대한 문화나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고 또 아시안 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왜냐?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A라는 학생이 하는 행동이 보편적이야, 한국 사람이 봤을 때. 근데 미국 사람이 봤을 때 그 아이의 행동이 굉장히 돌출된 부분이고 문제성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다. 해외에서 거기에 대해서 가디언을 오락해 가지고 이 주의를 주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솔직히 가디언은 학부형한테 또 안 좋은 부분 잘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또 무죄가 됐다가 나중에 정학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저는 겪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찍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실은 정말 학교를 선정할 때 그 학교에 대한 백그라운드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의 언어나 문화나 이런 행동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학교냐.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아시안 학생들의
그 학교에서 차지하는 포션 비율이 몇 프로냐,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그건 일종의 말하면 쿼터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무리 한국 애들이 우수하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하버드를 예를 들어볼게요. 정말 우리나라에 똑똑한 애들 많아요. 100명이 지원해서 똑똑한 애, 우리나라 최고 대표하는 애들이 100명을 지원했다고 가정해보죠. 100명을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버드는 교육에 대한 평등을 이용해서 그 쿼터 없다라고 하지만 쿼터라기보다 일정한 제한을 두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저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파트는 부모들이 미국 대학을 또 미국 고등학교를 중학교에 대한 시스템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유학원이라든지 아는 지인들 이렇게 통해서 오는데 지인은 또 어떤 한계가 있냐면 자기가 아는 지역 범위 내에서만 알지 또 그 안을 깊게는 모른단 말이죠. 근데 유학원들도 하나의 커미션 받고 한다. 이건 생리예요. 이거 자본주의 기본생이에요. 자본주의 생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 잘하셨어요. 다만 이 아이가 그 학교에 대해서 정확히 맞나 안 맞나를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올바른 유학생이고 또 올바른 유학원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갈 학교에 대해서 방문을 하거나 또 아니면 서울에서 그 학교가 왔었을 때 정확히 학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을 때는 충분히 그 학교 학생이 맞다 안 맞다를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제가 보기엔 힘들어요. 현지인이 아닌 이상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지인은 쉽게 갈 수 있지만 여기서는 거기까지 간다는 건 상당히 큰 투자이고 힘든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아이가 여건에 맞춰서 여기는 이런 점수가 필요하고 이런 성적이니까 성적에 맞춰 그냥 집어넣게 바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온갖 좋은 말로 부모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솔직하게 여기는 이런 정도가 있으니까 이런 거 실력에다 말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사실 부모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학교를 모르고 그렇죠. 그냥 집어넣기 급급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방해할 수 있는 요지가 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게 올바른 유학원 선정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가디언 중요하고요. 학교 선정되기 유학하기 전에 여름방학이라든지 사전에 적어도 그렇죠. 2년 전부터 유학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과 그 다음에 그냥 여행 삼아 예를 들면 미국 명문 고등학교 탐방, 미국 대학교 탐방 이렇게 뭐 여행사를 통하든 컨설턴트를 통하든 아니면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하든 아니면 개인이 그냥 스케줄 따서 가든 이런 어떤 것을 해서 학교를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좀 자랑스럽게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전자북을 만드는데요. 제가 이 전자북을 만들 때 학교마다 이 소개를 다 해놨습니다. 미 동부 지역에 주로 이제 명문 학교들을 세컨더리 스쿨이라든지 프랩 스쿨 또 그리고 보딩 스쿨이라든지 아이비리그 대학까지 전반적으로 해놨는데 제가 이거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비중을 둔 게 그 학교의 애시안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놨거든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말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전자북을 봐서 유학하는 과정들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스텝 단계로 전부 다 만들어서 한 5페이지에 걸쳐서 그래서 그걸 참조해서 보셔도 되고요. 가까운 유학원 가셔서 찾아서 보셔도 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edu.com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그 boardingschool.edu든지 뭐든지 그냥 .edu를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한 애시안의 비율이라든지 입학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인터넷을 찾아서 서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인터넷은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반적이고 또 그 다음에 주관이 안 들어가는 어떤 평가인지 그 부분을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여러 개를 비교해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인터넷에 가서 그 정보를 알고 미국에 가는 케이스하고 안 보고 가는 케이스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조언의 말씀 드린다면 미국 현지에 지인분이 계시나 일가 친척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데이스쿨을 보내는 건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민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케어를 해준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이가 8살 이상이 되면요 벌써 눈을 뜨게 됩니다.